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아쉽게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굉장히 뼈아픈 한 주의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점에서 패드가 긴축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거란 예상에 시장이 반응을 했던 모습이고요.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7일 다우지수는 2.1% 더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8%나 더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무려 3.8%가 더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한 주의 초반에는 잠시 내려가는 듯 했다가 시장이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서 도로 위로 올라가 버린 상황인데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수치는 공포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는 30을 계속해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한 주의 마무리는 정말 좋지 않게 마무리했는데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실적에 대한 경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인데요.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8%가 넘도록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월요일에 국내장이 휴장이어서 그렇지 휴장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미국의 장은 다시 조금은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도 당연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은 역시나 6% 정도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자율주행 ETF와 글로벌 2차전지 ETF, 그리고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도 역시 시장과 함께 큰 폭의 하락세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도 모든 테마 ETF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락을 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3에서 5% 정도로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테마 ETF도 5%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클라우드와 사이버원 ETF도 역시나 4에서 5%가 더 하락을 하면서 아쉬운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난 6월에 보였던 1차 바닥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7%의 지점이 되는 3,500선으로 가게 될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은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더 내려가려고 했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쌍바닥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 시장을 또다시 하락으로 끌어내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호재가 악재가 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임금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패드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패드는 노동시장이 어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12일에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의 수치하고 바로 다음날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수치가 모두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강했던 고용의 수치는 연착륙의 가능성으로 다시 포장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월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9월이 마지막 빅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75%로 올리는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거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까지 잘 버텼던 기업들도 이제 실적에 대한 경고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특히 반도체 주요 기업인 AMD가
먼저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다른 반도체 주들의 주가까지 모두 폭락을 시켰죠. 지금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안정한 시장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34%가 하락한 다음에 이번 조정장이 시작되기 전의 고점까지는 204%가 상승을 했었고요. 현재는 고점에서 다시 40%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는 지난 2020년에 9월과 10월쯤의 주가 상태로 되돌아간 상황인데요. 쉽지 않은 조정장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정장이 길어질 때 부지런히 수량을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약세장의 종료 후에는 더 강력한 강세장이 뒤따라 왔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좋은 자산에 대해서 부지런히 매수를 하라는 의견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도 반도체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평균을 가져가기 위한 적리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은 모두 우상향을 하게 될 좋은 종목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장이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만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투자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한 좋은 투자 종목을 끝까지 믿으면서 좋은 투자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망치고 있는 원인은 지금처럼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